습니다. 그렇죠. 예. 비상계엄 때 제가 텔레그램 드렸어요. 네. 어디 계십니까? 예, 비행기 타셨다고. 예, 예.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일단 귀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이 한국에서 계엄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가 전해줬거든요. 네. 제가 이제 베를린 자유대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이제 계엄 그때 상황이 영국은 발생했고 낮 시간대였군요. 독일이죠. 아, 독일. 그땐 독일에 계셨습니까? 오후 예. 시간이었는데 오후. 집에 도착을 했는데 예. 계엄 얘기를 하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고 이제 유튜브랑 동영상을 보는데 예. 실제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로 한국에 전화를 해서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고 몇 분 통화를 했는데 그때 하여간 드는 생각은 뭐 빨리 국회로 다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예. 근데 이제 제가 강하게 막 그런 페북에 글을 올리기가 좀 그랬던 게 저는 갈 수가 없는데 네. 거기다 대고 막 예. 하긴 좀 어려워서 전화로 이제 통화되는 분들한테만 부탁을 좀 드렸었고요. 예. 그리고는 바로 귀국하겠다고 이제 메시지를 바로 올렸죠. 네. 몇 분 교포분들은 예. 전화를 해서 예. 그 귀국하지 말라고 잡혀가니까 상황이 예. 좀 정리되면 들어가면 어떻겠냐 뭐 예.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네. 저는 노 대통령님하고 정치를 하면서 늘 그 똑같은 그 말씀을 주셨던 게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야지 특히 국민들하고는 비를 함께 맞는 게 정치인의 본분이고 도리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귀국편 비행기를 예매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짜 딱 적확하네요.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야지. 예. 남들 다 비 맞고 있는데 자기만 땡볕 그럼 정치를 안 해야죠. 그 사실 비상계엄 얼토당토 않은 일이 벌어진 거고 뭐 어제 재판에서도 확인됐지만 뭐 말도 안 된다. 본인이 한 행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가 뭘 했는지를 실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떤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예. 무서운 일인지에 대한 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네. 제일 중요한 기준이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네.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건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봐야 알 수 있는 거라 말 몇 마디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훈련, 단련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불신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훈련도 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그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 물론 네.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그러하고 그리고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맞습니다. 이후에 예. 들어선 촛불혁명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또 이상하게 혁명 정부네 계속. 네, 촛불혁명, 빛의 혁명, 혁명 정부가 또 들어서게 네. 됐습니다. 이번 대선의 중요한 시대 정신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은 계엄과 내란 상황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내란 종식인데 내란 종식은 다른 말로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후퇴하지 않을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네. 그런 게 첫 번째 시대적인 과제인 것 같고요. 시대 정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회 대개혁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네. 저는 불평등과 격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사회 대개혁인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해내려면 이게 민주당의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 청계광장 첫 유세에서도 강조를 하셨던데 국민을 통합시키고 통합의 정치를 해내지 않고는 내란 종식이나 사회 대개혁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네. 이 내란 종식, 사회 대개혁, 국민 통합 또는 통합의 정치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꼭 실현해야 될 시대 정신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내란종식, 민주회복, 사회대개혁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개를 네. 끄덕이는데 이 국민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 네, 하는 네. 이제 상당한 이제 고민이 지금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실천을 하고 계셔요. 저는 이 부분이 이재명 후보께서 많이 달라진 모습 제가 그 처음에 귀국했을 때 네. 여러 우려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메시지를 한번 냈다가 호되게 당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죠. 대표하고 회동도 한번 하고 네, 네. 그 자리에서도 촛불혁명 당시의 아쉬움 같은 걸 좀 쭉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 당시에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좀 그 촛불혁명의 광장에 함께했던 정치 세력들과 좀 연합해서 국정을 운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네. 아쉬움을 피력을 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의외로 흔쾌히 다음 정부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함께 네. 광장에서 함께했던 정치 세력들이 국정을 함께 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뭐 혹시 이게 이제 꼭 뭐 지켜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다들 그렇게 가면 좋기는 한데 과연 되겠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선대위에 광장연합 선대위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장에서 함께했던 다른 정당들 예.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대선도 함께 치르는 것으로 네. 선대위를 그렇게 만들어내셨거든요. 저는 이건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웠던 세력들은 네. 국정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할 때도 함께 운영해 나가는 그게 통합인 거죠. 예. 그런 게 통합이지. 그냥 무분별하게 무원칙하게 뭐 내란에 동참했던 안 했던 모두 다 끌어모으는 게 그런 게 통합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통합이 중요하다. 네. 그런 걸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에서부터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이런 예. 부분은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통합의 정치라고 하는 게 좀 예. 희망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오당 네. 그 연대, 그러니까 지난 촛불혁명 때는 사실 그때도 소위 탄핵 연대 뭐 이런 맞습니다. 게 필요하다고 예.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정부가 되면서 그때는 실종이- 어떤 거였냐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당정 분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당정 분리 실험은 실패했다라는 게 대중적인 평가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갔냐 그러면 책임 정치로 나간 거예요. 예. 정권을 맡게 되면 정당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네. 야당과는 협치하면 된다. 네. 이제 민주당 책임 정부론.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입니다. 맞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해봤던 건데 책임 정치론을 예. 야당과의 협치라고 하는 게 그냥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한다고 야당이 무조건 도와주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게 협치만으로는 어렵구나. 결국은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이라면 큰 틀에서 네.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연정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게 통합의 정치라고 하는 게 쉽지 않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한번 그 깨닫게 된 거죠. 네. 그 사실 거기에는 대체로 다 동의를 많은 분들께서 하실 것 네. 같은데요. 네.